자,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66쪽부터 있는 연습 문제는 우리가 10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됩니다. 10번 갑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어머나 막 떠올라, 그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뭐가 떠올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오르네요. 바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했더니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식 하나 찾을 수 있다. 또로롱 1번식 두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 그랬으니까 2차 항계수분의 상수 항계수, 그쵸? 1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로롱 2번식. 이게 바로 첫 번째 줄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차 방정식 또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8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이번에는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두 근인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더한 겁니다. 이게 두 근의 합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1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b가 얻어지네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곱한 거. 이게 두 근의 곱이에요. 그거는 a분의 c 하니까 18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8. 자, 그래서 또로롱 3번식, 또로롱 4번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A, B, 알파, 베타 모르는 문자가 4개씩 4개면 A, B, 알파, 베타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뭐냐 하면 뒤에 A와 B를 찾아서 두 개의 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이 주어진 식에서 알파 베타가 없어지고 A, B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방향 설정 됐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다. 알파 베타 대신에 대입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 대신에 합과 곱 대신에 대입해서 알파 베타를 몽땅 없애라 이런 뜻이야. 끝. 자, 1번, 2번 합과 곱에 대한 식을 A, B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3번에다 대입합니다. 3번에다 대입하면 3번식은 뭐가 되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6한 것이 얼마? 마이너스 a다라는 식이 됩니다. 마이너스 a가 아니라 b죠. 그죠?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라는 식이 얻어집니다. 예쁘게 정리하면 a 플러스 6한 것이 b다라는 식, 또로롱 5번째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a, b에 대한 거니까 식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요거식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것은 4번식의 합곱을 대입한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으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1번, 2번 조건을 4번에다 대입하겠습니다. 4번에다 대입하면 4번식은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해.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6 곱한 거, 그것이 18이 얻어집니다. 산수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6, 3, 18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3이 얻어지고요. A 자리에 3을 대입합니다. 어디에? 5번식에 대입하면 B의 값은 3에다가 6을 더한 것이니까 얼마가 얻어진다? 바로 B의 값은이죠. B의 값은 6에다 3 더하니까 9가 얻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A 플러스 B의 값, 우리가 찾고 있는 건 A와 B의 합이에요. 그죠? A와 B의 합은 3에다가 9를 더한 것 얼마가 된다?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수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모르는 문자가 2개 알파, 베타,
그리고 식도 두 개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차 방정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x는 1, y는 2라는 식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값 xy에 대해서 우리가 t-1에 곱하기 t-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면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뭐가 두 근이 x와 y가 될 거예요. 그죠? 지금 방정식의 얘기를 근으로부터 거꾸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식은 전개해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2t 하면 마이너스 3t 합t 마이너스 합t 그다음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 곱 2 곱하기 1은 1이죠. 마이너스에서 본 플러스고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위 바로 위에 있었던 해가 되는 것을 거꾸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인수분해가 돼서 쉽게 계산되는 경우는 이렇게 구하나 사실은 연립해서 푸나 똑같아요. 그러나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 않는 경우는 요 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 대입해서 계산하면 딱 떨어지지 않거든.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과 곱을 할 때 2차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x제곱 마이너스 합 x 4x 플러스 곱은 5라고 주어져 있나? 그래서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불행스럽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곱해서 5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무엇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2 곱하기 a 2차항의 계수의 2배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4의 c 4 곱하기 5 하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5 하면 20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물론 요거 계산하면 2분의 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이 마이너스 4니까 루트 4i 2i가 되죠. 그래서 2i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2를 약분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파와 베타에는 어느 게 큰 수, 작은 수, 순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2 플러스 i가 근이면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요. 2 마이너스 i가 알파라는 근이면 다른 근은 2 플러스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적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2 플러스 i이고 베타는 2 마이너스 i 또는 알파가 거꾸로 2 마이너스 i이고 베타가 2 플러스 i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쉽죠.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자, 두 번째 똑같은데 한번 더 해봅시다. 뭐가 주어져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은 2 곱은 마이너스 4. 합 곱 나오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사의 관계 이용한다. 딱 떠올라야 돼. 자, 이번엔 t로 바꿔볼까 문자를. t제곱 마이너스 합 t 2t 플러스 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자, 여기 아마 인수분해 안 되는 걸로 했을 거예요. 4 곱하는 방법은 4와 1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2 절대 안 되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이것도 안 되네. 그래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구하면 짝수 공식을 쓰면 쉬운데 x가 아니라 t였었죠. 짝수 공식 기억 못할 테니까 그냥 공식 쓰겠습니다. t는 2 곱하기 a 2차항의 계수 2분의 그 다음에 1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5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계수의 제곱 1차항 계수의 제곱 2는 4 마이너스 4a인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니까 플러스가 되나? 그래서 4 얼마? 16이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16. 그래서 요 루트 기속이 보면 20은 4, 5, 20이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2 루트 5가 나가죠. 그래요? 그래서 2 루트 5. 그래서 해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고요. 약분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근
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두 세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면 다른 근 베타는 얼마?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이런 세트 또는 순서를 바꿔서 알파는 1 마이너스 루트 5 거꾸로 베타가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두 쌍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지금 우리는 발전 문제를 풀고 있고 발전 문제 중에는 쉬운 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원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이쪽 부분은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난이도 항상 최최상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와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W가 아니고요. 뭐 읽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복소수에 대한 게 Z 플러스 오메가 바가 0을 만족할 때 지금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조건식은 실수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허수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허수 부분. 그 다음에 요거식 반드시 이용해 먹어야 돼요. 자, 복소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복소수에 대한 성질을 다루거나 뭐를 할 때는 항상 복소수는 어떻게 푼다? A 플러스 BI로 놓고 풀어라.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복소수가 Z를 두면 Z는 A 플러스 BI인데 A, B는 무슨 수? 실수. 이렇게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의 꼴로 놓고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 더. 여기서 실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려면 A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 이야기는 뭐야? 그렇죠? B가 0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이야기하면 지금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여기까지는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오메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C 플러스 DI라고 두어야 되는데 오메가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 조건식으로부터 오메가 반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오메가 바라는 것은 요 식으로부터 오메가 바라는 것은 Z에 이항한 거니까 마이너스 Z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일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오메가라는 건 복소수는 요거의 켤레 복소수. 오메가 바에 바 하면 오메가일 테니까 켤레 복소수. 즉 여기에서 뒷부분에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에서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꾼 마이너스 A 플러스 BI를 이야기한다 해서 요 두 개 A와 B에 대한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소수 Z와 오메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요까지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해놓고 밑에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뭐 바가 켤레 복소수인 건 다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풀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 일단 좀 줄일게요. 조금 아닌데 많인데 그렇죠?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사실 이렇게 고르라 그래 놓고 문제를 보면 3개 아니고 4개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4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빙자한 4문제예요. 다행히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해보면. 기억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 실수인 것 고르는 겁니다. 결과를 어렵지 않아요. 자, 오메가 마이너스 Z 바를 하자. 오메가 잘 구해놨네. 오메가 뭐라고 구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I 그죠? 기억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I에다가 더하기 Z바를 구하래요. Z바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니까 A 마이너스 BI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네요. 그죠? 여기 보크를 할 뻔했다. 얼른 싹 지워야지. 자, 그래서 얘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 마이너스 A 실수 부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I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I 하니까 플러스 2BI가 돼요. 이게 항상 실수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항상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B라는 부분이 0이 아니니까 얘는 항상 허수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너 탈락 이렇게 찾으면 돼요. 다음 니은. 여기 파란색이 잘 보였었죠. 니은으로 갑니다. 중위에서가 아니라 하얀 부분은 파란색이 잘 보여서 쓴 거예요. I 곱하기
z 플러스 오메가. 그러면 얘는 i 곱하기 z 플러스 오메가를 하라는 거야. 한꺼번에 해도 될까? 자, z는 a 플러스 bi, 오메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죠. 그러면 a 플러스 bi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i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 마이너스 a는 지워져라, 없어져라. 그리고 bi에다 bi를 더하니까 2bi가 되네요. 좋습니까? 그래서 얘는 i 곱하기 i는 썼잖아. 그냥 2bi, 요게 2bi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bi, 2 곱하기 2bi가 되고, 따라서 요거 곱하면 i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b는 실수예요. 실수에 마이너스 2배 한 거니까 어머나 요거 항상 실수가 되네. 실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좋았어. 니은은 실수가 항상 되는 거고 디귿 갑니다. 디귿은 z 곱하기 오메가 바, z 곱하기 오메가 바. 잘 안 보여요. 그냥 쓸래요. z는 a 플러스 bi.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i에다가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 바는 오메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허수 부분을 바꿔서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곱하자. 계산하면 실수 부분 구합니다. a 마이너스 a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그다음에 허수 부분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i 하면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네요. 플러스 b 제곱. 이것이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 i가 있는 쪽을 써볼게요. i가 있는 쪽 쓰려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i 마이너스 ab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i. 그래서 마이너스 2abi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실수냐? 아니죠. 물론 b는 0 아니고 a는 0이 될 때도 있지만 이게 곱한 게 항상 0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b는 0 아닌 거고 a는 0이 아닐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요 허수 부분이 0대 항상 실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고요. 라스트 리을 보자. 리을. 근데 느낌상 리을은 될 것 같지 않을까? 될 것 같지 않아? 자, 갑니다. 해야죠. 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메가 분의 z바 몰라요. 자, 오메가 앞에서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 분의 z바는 z가 a 플러스 bi니까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꿔서 a 마이너스 bi 정리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놓고서는 몰라요. 그죠? 안 보여요. 선생님도 안 보여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눈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자, 요거 뭐야? 복소수의 나눗셈. 어떻게 한다? 분모를 실수한다. 무슨 복소수? 걸레 아니야? 켈레 복소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분자분모에 똑같은 거 곱해야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곱합니다. 곱하면 분모 갑니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 좋았어. a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 제곱. i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나요? 그래서 플러스 b 이렇게 된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b가 아니죠. 분자 갑니다. 분자 봤더니 이것도 좀 보이는지 모르겠다. 자, 요거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a 마이너스 bi고 요거 마이너스 a 플러스 bi예요. 순서가 바뀌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형태예요. 헷갈려요? 일일이 전개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i를 앞에 거로 보고 마이너스 br 앞에 거로 보고 빼기 a 더하기 a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이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bi를 제곱하면 b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저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나면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서 어머나 지워져라 없어져라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는 실수죠. a, b에 대한 조금 찾을 것 없이 실수.
그래서 바로 기억과 니은은 기억니은도 못 쓴다, 그죠? 기억과 니은은 항상 실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항상 실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포인트.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식이 옳은가 틀린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복소수를 항상 어떤 꼴로 둔다? A 플러스 BI의 꼴로 둬야 돼요. 물론 오메가도 복소수라 그랬으니까 A, B가 일치한다는 조건 없으니까 C 플러스 DI라고 둬야 일반적인 건데 요 주어져 있는 식으로부터 C 플러스 DI라고 문자 모르는 문자가 두 개로 확 늘어요. 그죠? C, D. 그래요? 그래서 요 조건식으로부터 오메가에 대한 식을 간단하게 찾아내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됩니까? 난이도 상짜리 문제지만 여러분들 찬찬히 수업을 잘 들은 사람들은 찬찬히 들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2등급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13번 사고력 문제네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배 괄호 열고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 아이고 복잡하다 플러스 3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네요.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도록 정수 ab의 값을 구하세요. 자 정수 ab라고 했습니다. 정수 ab의 값을 그러니까 ab에 대해서 a, b 곱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조건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판별식 D가 0이라는 조건이 떠오릅니다. 방정식 몇 개밖에 못 찾아? 하나밖에 못 찾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A와 B가 얼마다라는 것은 찾을 수 없고요. 요거 정수 조건. 정수 조건이 있을 때 특별한 형태의 모양 그때에 대해서만 A, B의 값이 딱 얼마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르는 문자는 지금 두 개인데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문제의 해를 구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푸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는데 좀 난이도가 최상 높은 문제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서 풀이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죠.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하나 해결합니다. 먼저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이다라고 얘기했죠. 판별식 D를 써보자. 물론 판별식 D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판별식을 쓰면 더 좋을 텐데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요거 곧바로 공식 쓰겠습니다. B제곱 그러면 1차항의 개수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식은 그 다음에 1차항 개수 A 플러스 B는 그대로 쓸래요. A 플러스 B의 제곱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A는 2차항의 개수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요 뒤가 전부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한꺼번에 밑줄 그을까요? 싸잡아서 이거 전체가 다 바로 뭐가 되냐면 C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면 A-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B 마이너스 5A 길다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 요까지 다 곱한 거 이것이 0이다라는 것이 판별식이에요. 우리가 찾은 알 수 있는 방정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1차항의 개수가 짝수면 요거 장변을 지워져라 없어져라 4로 약분할 수 있어요. 물론 우변은 0이니까 0을 4로 나누나마나 결과가 바뀐 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예쁘게 정리합니다. 산수 잘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거 풀어주면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 쉽죠.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중괄호 속에 쫙 풀면서 정리해 볼까요?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하면 요거 먼저 적을게요. A 제곱 플러스 B제곱을 먼저 적을게요. 그리고 가운데 나온 항이 마이너스 2AB인데 플러스 3AB가 있으니까 요거는 플러스 3AB 마이너스 2AB 하면 플러스 AB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는 그대로
0이라고 식이 정의될 겁니다. 아, 정리하고 봤더니 이것도 보세요. A제곱 A제곱 있으니까 지워져라 없어져라. B제곱 B제곱 지워져라 없어져라. 아우 신나게 없어졌다. 자, 예쁘게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면 바로 여기에 2AB 플러스 AB인데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AB 하면 동량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AB라는 항이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하나하나 점만 찍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5A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인데 앞에 역시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3B 마이너스 2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정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모르는 문자는 A와 B 두 개, 방정식 하나. 일반적으로 A, B가 얼마인지 못 구합니다. 자, 요럴 때 요게 어렵습니다. 정수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을 요 A, B 문자가 두 개 곱해진 식을 어떻게 고치느냐.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정수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좀 헷갈립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정수가 된다는 식을 이용해서 두 식의 곱의 형태로 맞춰서 그것이 정수의 꼴이 되도록 고치는 거예요. 어렵죠? 고치는 방법 잘 보세요. 우리 목표는 아까 얘기했어요. 두 식의 곱의 꼴로 고쳐서 그것이 하나의 정수가 되도록 고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A가 있는 항을 손보겠습니다. 요거 A가 있는 항. 색을 좀 바꿉시다. 밑엔 파란색이 더 잘 보였으니까. 요 식에서부터 A를 묶어내 보면 속에 뭐가 남아요? B 플러스 5가 남을 거예요.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차피 공통으로 묶어져 내서 B가 들어가면서 곱해지는 모양은 B 플러스 5라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포인트예요. 요 뒤에 B 플러스 5를 무조건 만드세요. 여기에 B 플러스 5를 만들란 말이야 무조건. 이거 뭐 할 거냐면 묶어낼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봅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면 돼요. 다 한 거예요. 이렇게만 만들면. B 플러스 5인데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앞에 노란색 밑줄 그은 건 정리됐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여기서 요 식과 3B라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이 같으려면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어야 식이 똑같아? 3이 곱해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B 플러스 5는 세트로 가기 때문에 요거 3B를 만들면 얼마가 더 들어가 있느냐? 여기서는 3, 5, 15, 15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렇죠? 15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빼기 뭐 해야 식이 똑같겠다? 그렇죠? 15를 해야 똑같을 거고 여기 2는 한 번 더 쓸게요. 한 번 더 쓸게요. 2는 0이라고 만듭니다. 이 짓을 왜 했느냐? 지금 B 플러스 5라는 부분을 뒤로 묶어내 봅시다. 다 했어요. 그러면 B 플러스 5라는 부분을 뒤로 묶어내면 B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남은 건 뭐 남았느냐? A 플러스 3이 남았을 거예요. A 플러스 3. 자, A 플러스 3,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플러스 3이 남았겠죠. A 플러스 B가 아니라 샥 지우고 여기는 A 플러스 3이 남았더래요. 난이도 최상입니다. A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A와 B가 정수라는 조건을 이렇게 이용할 거예요. A와 B가 정수면 A 플러스 3도 무슨 수? 정수. B 플러스 3도 무슨 수?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 무슨 수야? 정수야. 그래서 우리는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정수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야? 바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13인가요? 13을 만들자라는 얘기 우변예양하면 13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13을 다행히도 소수로 아주 산수 쉽게 계산하라고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13이 되는 방법은 소수니까 쉬워요. 1 곱하기 13의 경우와 또 얼마? 13 곱하기 1의 경우 이거밖에 없나요? 또 있습니다. 두 수가 다 음수인 경우가 있죠. 음수 곱해서 13이 나오려면 앞에 수가 마이너스 1 뒤에 수가 마이너스 13의 경우 있고요. 앞에가 마이너스 13 뒤에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를 다 포함하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직접 수를 다 찾는 거예요. 찾아봐야지 뭐. 불행스럽죠.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A와 B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찾읍시다. A 더하기 3이 1이 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5가 13이다. b에다 5를 더한 게 13이면 8 더하기 5가 13인가? 그쵸? 그러니까 b의 값은 8 이런 세트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a 더하기 3이 13? 오, a는 10. 요건 산수 쉽다. 그쵸? a는 10. 그리고 b 플러스 5가 b 더하기 5가 1이 나오려면 b의 값은 마이너스 4. 딱딱 떨어지네. 좋았어.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4인 걸 알 수 있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3이 되려면 그렇죠? 이거는 그것이 마이너스 13하고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8. 쉽게 얻어지네요. 그죠? 고맙네. 마이너스 18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3이려면 그렇죠? a의 값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진짜 마지막이죠? b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b의 값은 2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곱하기 b를 찾아보자고. a 곱하기 b. 두 수를 곱한 거니까 첫 번째 줄 마이너스 2 곱하기 8하면 2, 8이 마이너스 16. 두 번째 줄 10 곱하기 마이너스 4 아주 쉽다. 마이너스 40.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8 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4, 8이 32에 4, 1은 4 하면 72 플러스 72.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6을 곱하면 6, 6이 36에다가 6, 1은 6, 96이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이 중에 가장 큰 거는 뭐예요? 96이죠. 96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최상 1등급 문제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 d = 0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정수 조건의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식으로부터 그쵸? 정수의 특징.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정수가 되도록 쪼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거 만드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식을 정리한 거에서 문자 하나에 대해서 무조건 정리를 해요. a 플러스 5a라는 식. 물론 3b를 묶어서 정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요거 앞에 두 개를 묶었더니 a를 묶었더니 b 플러스 5가 나오더라. 그럼 뒤에 무조건 b 플러스 5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요거 개수가 3b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3이 곱해져 있어야겠다. 그래서 3b를 찾고요. 그러면 숫자가 3, 5, 15 없던 게 들어갔으니까 15를 뺀다. 이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쓴 거고요. 그래서 두 식을 곱해서 만든 부분, 정수 부분 이렇게 되도록 좌변, 우변으로 나누는 거예요. 정수의 특징이 정수 더하기 정수도 정수고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니까 두 수를 곱해서 정수인 거를 직접 수를 다 찾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A, B의 값을 찾는 방법. 부정방정식 정수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를 여러분들이 용어를 기억해 둘 게 아니라 흐름 과정을 알아두면 되고 이러면 난이도 최상 문제 1등급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세요. 난 너무 어려워. 난 1등급 안 맞아도 돼. 2등급만 맞을 거야. 그러면 건너가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14번 문항입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0에서 지금 b를 잘못 보고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잘못 풀어야겠다는 느낌이 오죠.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 근을 구했어요.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라고 구했고요. c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 근이 2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었대요.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네요. 그죠? 자,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b를 잘못 보고 풀었다라는 조건은 바로 a분의 b 두 근의 합의 관계를 요 식으로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의 관계식은 알 수 있어? 곱의 관계식 a분의 c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니까 그거는 못 구하고 b를 모르니까 a와 c는 제대로 봤으니까 a분의 c 두 근의 곱의 관계는 요 식에서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C를 잘못 보고 풀었다니까 A분의 C라는 거 두 근의 곱의 관계는 요 조건으로 못 구하는 거고 합의 관계는 2와 마이너스 2분의 5로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준비가 끝난 게 되겠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를 우리 조금 정리만 예쁘게 하면 돼요. 갑시다.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구했으니까 B는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죠. 정확히는 두 근의 합의 관계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면 무엇은 얘기할 수 있다고?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분의 1에서부터는 두 근의 곱의 관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근의 곱의 관계는 뭐가 된다 그랬어? A분의 C가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A분의 C는 여기서부터 구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B가 없는 부분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주어진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고요. 또로롱 첫 번째식. 그 다음 두 근 밑에 구해 있는 거 아래 조건 주어져 있는 거니까 C를 잘못 보고 푸는 것에서부터 요식을 얻어낸 거니까 자 여기서의 두 근 2와 마이너스 2분의 5 두 근이 이번에는 우리가 구한 거 2와 마이너스 2분의 5는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금방 한 것을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C를 잘못 봤으니까 A와 B의 관계는 이야기할 수 있다. A와 B의 관계는 두 근의 합에 대한 식을 만드는 문자였죠. 두 근의 합은 뭐였는데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였는데 여긴 C가 없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두 근을 더하는 겁니다. 두 근을 더하면 2와 마이너스 2분의 5를 더하면 얘는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분의 B가 2분의 1인 것을 찾을 수 있다. 요것이 두 번째 식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는 문자는 지금 몇 개 있어요? A, B, C 세 개가 있는데 조건식은 두 개밖에 못 구했어요. 그러면 A, B, C가 얼마다라는 것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없고요. 지금 요 주어져 있는 처음 조건식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우리가 아래 조금 파란색이 잘 보이니까 요거 우리 주어져 있는 준식이를 조금 더 손을 대봅시다. 물론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닐 거예요.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뭐 0은 A로 나누어 봤자 0일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금방 앞에서 구한 1과 2를 대입할 거예요. 주어져 있는 지금 구한 요 방정식과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과 처음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근은 똑같은 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1과 2를 여기다가 숑 하고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A분의 B 자리에 2분의 1 그렇죠? A분의 C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시키면 숑 대입시키면 X제곱에다가 A분의 B 자리에 2분의 1X 그 다음에 A분의 C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시키면 요게 바로 처음 주어져 있는 방정식과 같은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풀어도 되고요. 지금 구하는 게 처음 2차 방정식의 근과 얘의 근은 일치하는데 요거를 풀어도 되고 우리 근의 공식을 좀 사용하도록 하려니까 분수가 나와 있어서 개수가 분수인 게 별로 안 예쁘죠. 그래서 양변에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합니다. 그러면 개수가 예뻐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양변의식에다가 곱하기 6을 하면 양변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6을 하면 우리 주어진 식은 6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6을 곱하면 3인가요? 3x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6을 곱하면 3 하나 약분되니까 2는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얻어질 거고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처음의 방정식과 똑같은 식이고 근은 같은 근이 되는 거예요. 됐죠? 다 이루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나요? 만만치 않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6을 쪼개는 방법이 16, 그다음에 16, 14 이렇게 되는데 6, 1은 6, 6, 4, 24 차이가 3 나도록 만들 수가 없죠. 또 2, 3으로 쪼개보면 3, 뭐 2라서 너무 쉬워요. 그죠? 4를 그러면 쪼개면 3, 42, 3, 42, 2은 2 하면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역시 3이 차이가 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인수분해 된다면 그러면 3이는 6, 그다음에 2는 4 해서 3이는 6과 그다음에 3이는 6과 4의 차이 2가 되죠. 3이 안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방법은 안 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근을 구하는 건 뭐를 써야 된다? 근의 공식을 써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a분의 2 곱하기 2차항 계수 262 12분의 1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부를 붙인 거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죠. 써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바로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은 앞에 거의 제곱 3, 3은 9가 되나요? 그래서 9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4, 6이 24, 24에다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96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그럼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네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9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x는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96에다가 9 더하면 105가 되고요. 뭐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약분할 것도 없고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근은 이게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공부한 이 단원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아주 자주 사용되고 시험 문제 출제도 굉장히 율이 높은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풀이한 내용 중에 부정방정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차곡차곡 배운 내용을 약간 복잡한 산수 과정을 거치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차곡차곡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